지금 굉장히 긴급한 공지사항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이걸 놓쳐서 우리 소천사님들이 제보를 해주시는 상황 속에 제가 늦게나마 이 늦은 시각에나마 좀 전달을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내일 아침 주말 첫 영상에도 이 내용을 한 번 더 다루겠지만 빨리 전달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짧은 영상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은혜로운 그레이스트롯, 제목 보세요. 은혜로운 그레이스트롯이라고 합니다. 진짜 기독교를 믿는 우리 크리스천 분들에게도 최악의 행태고요. 임영웅님을 응원하는 영웅시대 분들에게도 최악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정말 최악의 채널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유튜브가 돈 때문에 한다라고는 하지만 이건 참 도를 넘어도 한참 넘지 않았나. 근데 이 채널의 행태를 보십시오. 지금 영상 조회수가요 4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엄청 많이 나왔죠? 제가 이 영상 처음 전달드릴 때 12만? 13만? 요 정도 조회수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굉장히 조회수가 많이 폭등했습니다. 무려 40만 회입니다. 40만 회.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 영상이 삭제 조치가 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참 속상해 하시던 상황이었는데, 자, 지금 보니까 여기에 대하여 드디어 공식 소속사에서 임영웅님을 보호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자, 바로 공식 공지사항이 하나 올라온 건데요. 요걸 좀 읽어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응원해주시는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 임영웅님과 관련된 허위 내용과 사칭 관련하여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첫 번째로 지금 꼽히는 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죠. 임영웅님 사칭 AI 합성 음원 유튜브 안내. 컴퓨터 인공지능 데이터로 합성한 AI 음원이 실제로 부르지 않아도 마치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부른 것처럼 영상을 올리는 CCM, 새로운 유튜브 채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한 바 생성형 AI에 관한 법이 정해진 것이 없어 플랫폼 입장에서는 규제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와,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이 AI 피해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지금 제가 보이스피싱이라고만 검색을 해봐도 보이시죠? 국제전화로 걸려온 근원 목소리 차단, AI 기술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인다. 이거는 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좋은 의미로서 AI 기술력이 사용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역으로 이 보이스피싱을 우리 가족, 우리 자녀, 어머님, 아버님 목소리를 흉내내서 그 목소리를 학습한 AI 프로그램으로 돈을 뜯어내는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도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공식 팬카페에서 말하는 이 관련법이 정해진 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셨을 거예요. 아니 AI로 만들어졌으면 임영웅님의 사진을 사용했으니 초상권에 위배가 되고 임영웅님의 음성을 AI로 학습시켜서 이렇게 만들었으니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게 아니냐. 실제로 AI 보이스피싱이라고 검색해봤지만 여기 보이시죠? 2일 전에 올라왔습니다. 악보의 편곡까지 척척 해내는 AI. 자, 저작권과 범죄는 숙제다. 무슨 말이냐? 이제는 AI 기술이요. 사람의 목소리만 흉내내는 수준이 아니라 노래까지 작곡해냅니다. 그런데 이런 AI 기술력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범죄냐 아니냐, 저작권법에 위배가 되냐 안 되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쭉 보면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어요. 영락 없는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목소리. 자, 브루노 마스는 최근에 임영웅님이 콘서트를 방문했었던 우리나라 내한 공연을 한 세계적 팝스타죠. 자, 이 세계적 팝스타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보니까 AI 기술로 인한 음악 저작권 문제가 최근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 브루노 마스의 목소리처럼 들리는 이 목소리는 사실은 AI로 만들게 된 것이다. 이 유사한 사례가 쏟아지자 업계에서는 저작권을 이유로 삭제를 요청하는 등 AI 음악계의 진출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면 이 브루노 마스의 목소리를 학습시켜서 거의 똑같이 들리게 만드는 이 AI 기술로 새로운 노래를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곡을 만든 다음에 이 브루노 마스의 목소리를 탁 입히면
하나의 노래가 탄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저작권법에 관련하여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복잡하다라는 이야기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게 터져 나오고 있느냐. 지금 보니까 이걸 저작권법으로 규배시키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소속사에서도 분명히 여기에 관련하여 법적 조치를 해봤지만 플랫폼 입장에서는 규제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목소리에 대해서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이 법으로 규제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AI가 창조해낸 목소리다라는 이유이기도 하고 지금 AI에 관련된 법이 명확하게 규정된 게 없다고 합니다. 답답할 수밖에 없죠. 이게 피해 사례가 얼마나 컸으면 이 보이스피싱, 나아가서 방금 말씀드렸던 전 세계적인 팝스타조차도 이 저작권법에 관련하여 삭제 요청을 하고 또 거기에 반론하고 머리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목소리를 모방해서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고스란히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범인들은 원하는 형태로 메시지를 텍스트로 만들면 그 글자를 그 사람의 목소리로 바꿔주는 AI 프로그램이 또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있는 음성을 예를 들어서 제 음성을 그대로 따서요 AI 프로그램에 학습을 시킨 다음에 엄마 나 누구한테 잡혀있다 라면서 보이스피싱처럼 돈을 뜯어내는 그런 악성 범죄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여기에 나아가서 어떤 일들까지 있는지 아세요? 딥페이크가 뭐냐면 목소리만이 아니라 얼굴까지도 지금 보면은 이 강호동 씨 있죠? 개그맨 강호동 씨 얼굴을 이렇게 합성을 해가지고 해외 유명한 프로레슬러의 얼굴에도 이렇게 넣어서 진짜처럼 보이게 만든 겁니다. 이걸 딥페이크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보이세요? 가상인간들도 등장을 하고요. 이렇게 레드벨벳의 아이린이라는 걸그룹의 얼굴조차 아주 교묘하게 재창조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상상해보세요. 임영웅님의 얼굴을 AI 기술로 만들어서 임영웅님의 목소리로 노래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이걸 뿌리기 시작하면 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소비하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임영웅님은 CCM송을 부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목소리 사칭이라는 걸 알지만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딱 다르더만. 근데 이 AI 기술이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학습을 시키고 반복 숙달시키면 진짜 그 사람의 목소리처럼 흉내낼 수 있습니다. 얼굴도 처음에는 어설프게 뭔가 달랐어요. 근데 이 AI는요, 학습형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학습을 하면 할수록 그 기술력이 점점 발달을 해서 나중에는 이렇게 구별조차 되지 않는, 보이세요? 구별조차 되지 않는 이런 인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 지금 좌우 중에 어떤 게 AI 기술로 만들어낸 사진인지 분간되세요?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왼쪽이 만들어낸 겁니다. 오른쪽이 진짜 사람이에요. 이 정도로 정교한데 여기에 목소리까지 입힐 수 있습니다. 심각하죠. 그래서 지금 공식 팬카페에서는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다. 유튜브에서는 이걸 규제해주지 않으니 임영웅님의 이런 채널 영상 지금 한 개가 아니에요. 제가 차마 검색해서 보여드리진 않지만 CCM성이라고만 검색해도 여러 개 채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절대 봐서는 안 되겠죠.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공지사항도 있습니다. 허위사실 내용 유튜브, 말 그대로 가짜 뉴스들이죠. 지속적으로 신고와 제재를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짜 뉴스 자체를 아예 보시면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인물들과 엮어서 정치인, 기업인들 존재하지 않는 걸 막 섞어가지고 채널을 만드는 가짜 뉴스들 역시나 어렵습니다. 또 있어요. 불법 합성 사진. 이제는 임영웅님의 얼굴을 마구잡이로 합성을 해서
사실인 것처럼 배포가 되고 있다. 루머가 생성되고 있다. 가짜뉴스하고 비슷한 겁니다.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임영님의 상황을 임영님의 얼굴을 짜집기 해서 진짜처럼 만드는, 심각하죠. 자, 이렇게 심각한 피해가 터지고 있고요. 또 있습니다. SNS 사칭 계정도 있다고 해요. 가관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임영웅님과 소속사의 공식 계정을 사칭하는 계정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임영웅님과 정식 SNS 계정은요, 지금 딱 나와 있는 한 개씩밖에 없어요. 그 외의 계정들은 모조리 사칭 계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SNS 사칭 계정으로 아티스트나 소속사를 사칭하여 금전적인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나 임영웅님과 당연히 소속사분들은 팬분들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심각한 SNS,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사칭 계정들은요, 모종의 빌미로, 예를 들어서 뭐 공식 굿즈를 발매한다, 또는 뭐 이례적으로 앨범을 발매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팬분들에게 금전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심각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 수많은 영웅시대분들, 소천사님들이 잘 발견하셔야 한다. 정리해보면 지금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첫 번째, AI 합성음원 유튜브 제재가 안 돼요. 두 번째, 역시나 가짜뉴스 유튜브 제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불법 합성 사진으로 가짜를 사실인 것처럼 배포하는 악성 사진들도 엄청나게 인터넷에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는 뭐죠? 바로 SNS, 인스타그램 같이 페이스북 같은 SNS에서 임영웅님과 소속사의 이름을 사칭해서 금전 요구까지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와, 너무 심각하죠. 이러니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지금 얼마나 보호받아야 하는 아티스트인지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심각한 건 저는 첫 번째로 이 AI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가짜 뉴스도 심각합니다. 합성 사진도 심각하죠. 그런데 AI 기술은 더 심각한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이 딥페이크 가짜 영상이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가짜 영상이 판치고 있는데 아직도 여기에 대응하는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이게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런 말도 있습니다. 챗 GPT로 촉발된 인공지능 시대, 보안 위험까지 위협받고 있다. 단 몇 초 만에 얼굴과 목소리를 복제하는 딥페이크가 확산되고 있는 현재의 상태다. 그래서 대학 교수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AI를 이용해서 허위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미칠지 현재 아무도 모른다. 최근에는 몇 마디의 말로도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기술도 등장했는데 이것이 사람이 만든 건지 AI가 만들었는지 구분조차 되지가 않는다. 심각한 문제란 얘기예요. 그래서 신분 사칭, 생체 인증을 우회하고 사기를 치고 명예를 훼손시키는, 그야말로 사회의 아주 대혼란 시대를 야기시키는 가짜 뉴스까지 점점점 기술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물고기 뮤직 공식 소속사에서, 공식 팬카페에서 발표한 것처럼 어떻습니까? 이거 규제할 방법이 없어요. 소속사에서 분명히 물심양면 아마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봤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존재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결론은 어떻게 내릴 수 있죠? 이런 채널들 최대한 보시지 말아야 하고, 공식 팬카페 활동하시는 분들 눈팅 많이 하셔야 하고, 뭐 소심만이 아니라 임영웅님의 소식을 전하는 이 뭐 하재근님이나 이런 기자분들, 또 유명한 유튜브 채널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CCM송을 불렀으면 수호씨가 이거 전달 안 드렸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빠르게 영상을 전달 드렸을 것 같습니다. 다른 채널도 중요하고요. 적어도 이도저도 귀찮다라고 한다면 수호씨의 채널만 열심히 보신다 하더라도 이런 40만의 조회수?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극심한 피해가 더 나오기 이전에 우리가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수님이 말한 이런 딥페이크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오늘 이 기사가 일찍 나왔어요. 오전 일찍 나왔는데 미스트롯 시즌3가 드디어 공식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2의 송가인 임영웅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미스트롯 세 번째 왕관은 누가 차지할까? 오는 7일 TV조선 측은 미스트롯3 런칭을 확정짓고 오늘부터 참가자를 모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즌들에서 가수 송가인, 임영웅, 양지은, 안성은, 이찬원, 김호중, 정동원, 장민호 등 유명 스타들을 배출해낸 만큼 그 뒤를 이을 트로트 인재 탄생에 관심이 모아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TV조선의 입장에서 미스트롯 3를 왜 또 런칭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미스터 트롯 1은 최고 시청률 35.7%, 그리고 미스트롯 2가 32.9%, 그리고 미스터 트롯 2가 24%,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라는 이야기를 대대적으로 앞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제가 이미 한번 예정을 해드렸죠. 이놈의 TV조선의 마케팅 전략은 참 한심스러운 수준입니다. 이게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미스트롯 시즌 3잖아요. 그리고 미스터 트롯은 2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국민가수 때부터 미스트롯 2 때부터 미스터 트롯 2까지도 그놈의 제2의 임영웅 했는데 이제는 미스트롯 시즌 3에서조차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아니, 미스트롯 3에서 도대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나올 일이 뭐가 있죠?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스트롯 3를 공표한 이상 계속 제2의 임영웅, 아니 제2의 양지은, 제2의 안성훈은 없답니까? 제2의 박창근은 없는 건가요? 이 자신들의 이런 횡포와 같은 프로그램 전략으로 인해서 사실 그 프로그램들에서 탄생한 참가자들은, 그리고 그들의 팬덤은 왜 이런 무시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임영웅님과 연결지어서 프로그램을 홍보할 수밖에 없는 이 TV조선의 한심한 행보가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럼 이들이 지금 현재 형태가 어떻냐? 미스터 트로트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은 24%의 시청률로 지상파와 비지상파 모든 프로그램 시청률 1위를 했다. 엄청 오버해서 적어놨는데, 그렇다면 스피노프 프로그램으로 나온 미스터 로또 첫 시청률이 대박이 터지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렇다면 이 미스터 로또 현재 시청률은 어떨까요? 자, 첫 시청률은 좋았습니다. 8.6%로 폭등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요번에 방영한 바로 어제 방영 날짜 시청률 보이세요? 6.2%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계속 시청률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예전에 이 미스터 로또 방송 프로그램 분석해드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프로그램 형태, 그리고 참가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고 별다른 기획조차 존재하지 않는 이 프로그램은 시청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시작점은 좋았을지 몰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에서 특히 미스터 로또 같은 경우는 이 TV조선 입장에서는 정말 간만에 보시다시피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기대를 크게 걸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똑같은 프로그램의 답습은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고요. 이 시청률의 하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박지현 씨 9주째 좌절. 이쯤이면 컨셉이 아니라 정말 박지현 씨
팬덤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의도한 연출이라 할지라도 과연 이게 가수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까요? 전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 박지현 씨가 멘탈이 좋고 팬덤 분들도 이해심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경연 오디션 출신의 출연자들과 함께 또 대결 구도의 무대를 서는, 어찌 보면 이게 사실 기존 미스터 트롯 2 때의 느낌을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박지현 씨가 미스터 롯도 지금 이 방송 프로그램이 방영된 이후 단 한 차례도 1승을 못했습니다. 이게 과연 박지현 씨 팬덤 분들에게 좋은 모습일까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박지현 씨가 3연패 했을 때 이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TV조선 입장에서는 시청률 때문이라면 못할 짓이 없다. 지금 그게 이 결과입니다. 언제쯤이면 박지현 씨가 1승을 하게 될까라고 생각하는 박지현 씨의 팬덤분들, 나아가서는 언제까지고 계속 패배하나 속상하다라는 마음에서 또 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박지현 씨의 팬덤분들의 팬심을 이용했고, 나아가서는 박지현 씨와 승부를 해서 이기는 가수 팬덤분들에게 짜릿한 승리를 안겨주긴 했지만, 이렇게 뭔가 양쪽으로 패가 갈리게 만드는, 이 지금 팬덤 간에 다툼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 임영웅님과 탑6 멤버들이 등장하던 사랑의 콜센터 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조작된 거 아니냐? 또는 노래방 기계 점수가 어떻게 저렇게 매번 나올 수 있냐? 저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 박지현 씨가 9주째 방송 프로그램 시작되고 나서 한 번도 못 이겼어요. 아니, 랜덤으로 나오는 노래방 기계 점수가 저럴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자, 나아가서는 이 미스터 로또의 이 박서진님이 1회차 방송부터 이 프로그램에 등장을 하면서 시청률을 많이 견인한 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 박서진님의 방송 분량이 특히 어제 같은 경우 굉장히 줄어들었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안 그래도 하락하고 있었던 미스터 로또 시청률, 이탈자가 많아지는 겁니다. 박서진 씨의 팬덤분들이 다 빠져나가고 박지현 씨의 팬덤분들도 TV 꺼버리고. 근데 이거 무시 못하는 게 실제로 이 미스터 트롯 2 때도 박서진 님이 중간에서 탈락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 시청률이 하락했어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게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런칭한 쇼킨이라는 TV조선의 여성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 시청률 어떨까요? 역시나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인들이 대거 등장한다라는 신선한 컨셉이긴 하지만 이 TV조선이라는 방송사의 기획력의 이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시청률만 의식한 자극적이고 분쟁이 유발될 수 있는 그런 경연 프로그램만 답습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 나오는 스피노프 프로그램 손을 쓰지 않습니다. 지금 쇼킨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도 이렇게 하락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미스터 로또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지금 이 미스터 3를 런칭하면서 임영웅님의 이름을 언급한다? 왜 이럴 수밖에 없느냐? 이 미스터 2 때 아실 겁니다. 시청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왜 가능했을까요?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미스터 2 때는 누가 등장했습니까? 임영웅님하고 탑6 멤버들이 심사위원단으로 등장을 했어요. 이게 정말 당시에 파격적이고 파급력이 엄청났거든요. 시청률을 엄청나게 견인합니다. 그때부터도 제2의 임영웅 있어왔죠. 자, 미스터 트롯 2 때는 달랐나요? 이때도 제2의 임영웅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미스터 트로트 멤버들이나 미스트로트 멤버들이나 지금에 와서 이 TV조선 방송사의 프로그램 기획력을 보면 이들이 주목받고 있나요? 이 출연자들은 정말 열심히 방송 프로그램을 소화하고 있는데 지금 TV조선의 시청률만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임영웅님과 탑6 멤버들처럼 차후에 TV조선과의 계약이 종료되고 나서 이제 각자 자유롭게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경쟁성으로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탑6와 임영웅님 역시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빨리 많은 팬덤분들이 TV조선을 떠나야 한다 라고 강력하게 말을 했었고, 실제로 탑6 멤버들은 TV조선을 떠나고 난 뒤 승승장구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지금 미스트롯 멤버들도 자리를 제대로 못 잡고 있는데, 미스터트롯 2가 방영이 됐고 이제는 미스트롯 시즌 3를 한대요. 근데 그 사이에 쇼킨이라는 여성 오디션 프로그램도 또 있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시청률이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스트롯 시즌 3가 온다?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이미 예정되어 있는 실패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많이 했어요. 미스터트롯 1, 미스터트롯 2, 미스트롯 2, 나는 국민가수, 최근 쇼킹까지 오디션 프로그램은 6개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미스트롯 시즌 3를 한다. 아마 요번 미스터로또의 방송 프로그램의 박지아 씨처럼 아마 시청률만을 위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제2의 임영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가 거의 팩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2의 임영웅만이 아니라 제2의 탑6조차 배출되기가 어렵다. 하지만 TV조선 입장에서는 지금 방법이 없어요.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합니다. 미스터트롯2, 미스트롯2, 쇼킹까지, 나아가서는 그 이후에 스피노프 프로그램들의 시청률 하락까지. 이 TV조선은 존폐가 걸려있는데 똑같은 모습을 답습만해서는 절대로 제2의 임영웅은커녕 현상 유지조차 하기 힘든 상태가 아닌가. 전 좀 이렇게 냉정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도대체 언제까지 제2의 임영웅, 제2의 탑6를 외칠지 참 그 모습도 한편으로는 참 기대가 됩니다. 어찌됐건 이런 제2의 임영웅이라는 이 문구 타이틀 자체를 붙이기에는 TV조선의 편성 프로그램 기획력이 너무나 좀 부끄러운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강력하게 들고 있습니다.